섀도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도 있고 반면에 실패한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섀도잉을 옛날에 처음으로 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방법을 연구하고 다시 시도했을 때 그때 성공한 경험도 있고요. 여러분도 이런 실패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깨달았던, 발견했던 그런 점들, 그런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는 시리즈예요. 제가 10년 전쯤에 이렇게 틱톡으로 섀도잉을 열심히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되게 재미가 붙어서, 틱톡 재밌잖아요. 재미가 붙어서 이렇게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몇 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몇 개월 뒤에 보니까 사실상 결과는 제로였어요. 왜냐면 제 발음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실력으로 봤을 때 제가 그때 이미 영어를 잘해서 뭐 리스닝이나 아니면 다른 영어 실력에 뭐 이렇게 틱톡을 보는 걸로 별로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레벨을 이미 넘었어. 사실상 틱톡으로 유일하게 얻은 점, 다양한 분야의 그 정보들, 다양하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그 정보들 말고는 언어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런던에서 영어 선생님 자격증 따게 돼서 그때 이런 발음에 대한, 발음 교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발음 교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방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바꾸고 나서 정말 영어 발음 교정은 기대 이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뭐 물론 하루 만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효과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섀도잉을 하면서 이렇게 발음 교정을 위해서 필요한 점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같이 볼게요. 여기 이 사진에서는 쳇바퀴가 땅에서 이렇게 깊은 고랑을 만들어낸 거 보이시죠? 이게 발음이랑 비슷해요. 우리 이렇게 입속에서 우리 근육이랑 혀랑 계속 같은 길로,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깊은 고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고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더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그냥 하면 그냥 되는데 좀 나이가 더 비교적 더 많아지면 뭐 20대 넘어가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랑은 우리 모국어가 만들어낸 그런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어는 우리 모국어랑 아예 다른 뼈대 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모든 외국어에 있는 모든 음성은 한글 이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전혀. 여기서 여러분 한글의 위대함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모든 음서가 한글로 표시된다?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정말 언어마다 심지어 같은 글씨, 같은 음서는 발음하면 달라요. 예를 들면 영어에 있는 T 사운드 그리고 라샤어에 있는 T 사운드 같은 글씨로 표시되고 그리고 같은 음소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입안에서 완전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사운드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냥 일단 표시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아예 이렇게 근육들이 입속에서 근육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는 그런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외국어를 배우면 그 외국어가 우리 모국어랑 다른 그 외국어가 다니는 그 고랑으로 이동해서 다녀야 하는데 근데 우리 모국어가 만들어낸 그 깊은 고랑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깊은 고랑에서 우리가 거기 차 타면서 이렇게 좌우로 그쵸? 좌우로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벗어나고 싶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국어가 만들어낸 그 고랑을 조금 깨져서 외국어가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고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깨지라는 말을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국어 발음이 망하지 않아요. 이게 모국어 발음에 악영향조차 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국어가 만들어낸 그 고랑으로만 계속 다니시면 외국어 발음을 제대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고랑을 그쵸? 이 외국어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영어 많이 다니는 이 고랑을 만들어내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우리가 같이 배워볼게요. 우리 혀는 다양하게 움직이지만 언어마다 이런 약간 혀의 디폴트 위치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그 디폴트 위치가 약간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영어는 그 디폴트 위치가 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진 그 위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 그런 디폴트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예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혀를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 어떤 위치인지에 대한 그런 정답은 없어요.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디폴트 위치로 옮기셔서 거기서 이렇게 발음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위치는 우리가 혀를 최대한 밑에, 최대한 바닥으로 그 기본 디폴트 위치를 해서 발음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쉐도잉 하면서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 항상 혀의 위치를 맨 밑에 바닥에 하셔서 발음해 보세요. 여기서 약 2주에서 3주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일매일 해야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잡힌 그런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 그쵸? 바꾸니까 이런 정말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매일매일이라는 게 정말 필수예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섀도잉을 하면은 어차피 매일매일 30분 정도 하실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래서 섀도잉 하는 그 시간에 이제 발음을 그냥 익숙해진 그 원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 혀의 기본 위치를, 디폴트 위치를 맨 바닥으로 해보세요. 물론 다양한 소리 내면서 혀가 올라갈 거예요. 뭐 이 같은 발음을 하면서 당연히 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위치를 다른 위치로 바꾸라는 말은 내가 약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혀가 다양하게 다니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약간 추구하려는 위치는 맨 바닥에 놓는 그 위치예요. 그리고 그 뒤에 2, 3주 정도 위치를 조금 더 바꿀게요. 여기서 이빨 있잖아요. 그 밑에 이빨 이제 혀는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시고 근데 혀 끝을 바로 이렇게 밑에 있는 이빨 바로 뒤에 그 혀 끝 위치를 거기에 디폴트로 넣어주세요. 물론 혀 끝도 계속 다니죠. 다양하게 다 다니는데 우리가 약간 의식적으로 추구하려는 그 디폴트 위치는 여기 이빨 바로 뒤에 있어요. 2, 3주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뒤에 2, 3주 정도 우리가 비슷하지만 혀 끝 위치를 조금 더 낮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빨에 뒤에 맨 바닥으로 약간 부리는 그 위치로 이동하셔서 그렇게 발음해보세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발음 연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아예 우리한테 새로운 움직임인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움직임을 연습을 해보면 우리 혀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그전에 발음할 수 없는 발음도 발음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좀 웃겨요. 좀 약간 어이없어 보여요.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 발음 교정 전문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보지 않고 너무 빨리 판단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와인병 같은 게 있잖아요. 와인병은 거기 그 병마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병마개를 이렇게 이빨 사이에 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을 하시면 완벽하게 발음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우리 입 안에서 자리를 좀 더 넓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좀 힘이 들 수 있어요. 힘들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미드 섀도잉을 할 때 뭐 20분 30분 정도 쭉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5분 정도 자리 구간을 선택하시고 먼저 해보세요. 그러니까 5분 자리 구간을 먼저 마개를 끼고 나서 한번 발음해보세요. 말을 따라해보세요. 쉐도잉.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개를 빼고 다시 똑같은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 해봤을 때 느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도 좀 웃긴 방법이에요. 방법이 뭐냐면 쉐도잉 하면서 엄청 오버하면서 해보세요. 이게 정말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 오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몇 개월 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라샤어 시작했을 때 정말 라샤어는 발음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라샤어 잘하는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라샤어에 있는 음수 하나가 정말 이 지구에서 나온 소리 아니고
같고 어디 먼 우주에서 나온 소리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먼 우주에서 온 소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오버해서 발음을 했어요. 네, 그 친구 반응은 너 이 발음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토리 같은 스토리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 자주 발생하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도 시험을 했는데 거기서 그 선생님을 너무 싫어서 그 과목 자체를 너무 싫어서 이렇게 웃기기 위해서 웃기고 싶어서 완전 오버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험에서.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다들 하는 얘기는 너 어디 외국에 갔다 왔나? 발음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버하면서 발음을 연습하는 그 방식의 효과가 어떤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우리 혀가 움직이는 범위를 좀 넓히게 해주는 그 3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30분 정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그 섀도잉 스케줄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발음하는 방식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남는 섀도잉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보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